내가 왜 선물 돌리고 한 줄 알아? 돌리면 얘네가 인식을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촬영을 한단 말이야. 자, 선생님이 꺼주세요 그러면 저기를 눌러줘. 알겠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가 누를래? 아니면 윤수가 누를래? 이거요. 이럴 땐 남자가, 그지? 제가 누르겠습니다, 선생님, 그지? 딱 그래야 돼. 자, 여기 보도록 하죠. 자, 쭉쭉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험 대비를 위해서 쭉쭉 나갈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어떤 일정 구간이죠, 그쵸? 폐구간, 닫힌 구간이 나왔을 때 fx의 최소값이 양수면, 자, fx는 0보다 크다가 성립한다.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최소값이 양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값이잖아. 가장 작은 값이 양수니까 당연히 모든 fx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어디서? 이 구간 안에서. 자, 다음에 fx에서 gx를 뺀 값의 최소값이 양수이면 당연히 fx가 gx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다? fx 빼기 g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 뺀 값이 0보다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x-gx는 0보다 큰 것이고 고로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1번과 2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번과 2번은 그래프로 풀이가 다 됩니다. 여러분이 아까 방정식에서 했던 그 풀이가 다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3번입니다. 자, 3번에 별표를 하시고, 자, A보다 큰 거죠, 그쵸? 요 말이 뭐다? X는 A보다 크다. 그래서 무한대까지 쭉 가는 거죠, 그쵸? 컸을 때 함수 fx가 증가한다. 거기다 밑줄 치고 뭐라고 쓴다? f'x가 0 이상이다. 맞지? 자, 함수가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f'x가 0 이상이다. 요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쵸? 어디서? x가 a보다 컸을 때 f'이 0 이상이 되면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된다? fa는 증가하고 fa가 0 이상이면 fx는 0보다 크다가 성립한다. 이걸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첫 번째 f'x가 0 이상이 됐어요. 어디서? 전제 x가 a보다 컸을 때, 자, x가 a보다 컸을 때 미분한 값이 0 이상이 나왔습니다. 어떤 구간에서? a보다 큰 구간에서.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죠? 증가 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파악이 됐어. 그런데 두 번째, 자, 나는 a보다 큰 값을 대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f'x가 0 이상이니까 증가함수가 돼서 f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a에서 얻어지는 값이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지? 그 다음에 a라는 값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죠. 뭐가? y는 fx가. 그렇다면 무슨 말이다? 아, a를 대입했을 때 얻어지는 이 부분이 함수값이잖아. 맞니? 요 부분이 함수값이잖아요. 요 부분이 fa 값이지, 그렇지? 요 fa 값이 누구 이상이면 0 이상이면 0이 나와도 되고 0보다 크기만 하면 어차피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가 되니까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니까 무슨 현상이 생긴다? a보다 컸을 때 전부 다 양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a보다 큰 구간에서 전부 다 양수가 나온다. 그게 성립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게 부등식에서 별도로 푸는 풀이에요. 얘만. 근데 얘도 그래프로 풀이가 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풀이가 있다는 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겠죠? 요거 좀 적어두시고. 그래서 보기 1번. 보기 1번을 선생님이 두 가지로 풀이를 해줄 건데요. 보기 1번을. x가 2보다 크다. 할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2보다 컸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식이 오른쪽에 있는 식보다 크다. 이걸 따로 그리고 이걸 따로 그리는 건 어렵습니다. 왜? 요렇게 지렁이 모양의 3차, 4차 함수랑 직선을 비교하는 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를 전부 다 이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항을 시켜버리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뭐라고 생각해버리자? fx라고 생각을 해버리자. 자, 그럼 이제 얘를 갖다가 뭐 해주면 돼요?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3가로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됐겠죠. 그럼 이제 증간표를 만들어 볼게요. 자, x, f 프라임, f 여긴 누가 들어가요? 마이너스라고 2라고. 그럼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여긴 0이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4가 나왔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0, 0이 됐을 거야. f 프라임은.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니까 음수에서 뭐가 나오죠? 플러스. 그럼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겠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극대. 여기서는 극소가 나왔을 거야.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여러분 x가 뭐보다 커야 되죠? 2보다 커야 되지? 2보다 커야 되는데 여러분 2라는 값이 안 보이죠, 그쵸? 안 보이니까 옆에다가 하나 더 그려줍니다. 이렇게 2 증가표를. 그럼 2에서도 플러스가 나와요. 그럼 2보다 큰 쪽에서도 뭐가 나오죠? 플러스가 나오죠. 아, 그러니까 2보다 컸을 때 fx는 뭐가 된다? 증가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2를 대입해보죠. 2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죠? 8 빼기 6 빼기 2 하니까 0이 나와버려요. 하지만 그래프를 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다 그립니다. 마이너스 1, 여기 2, x. 자, 마이너스 1에서는 0을 가져요. 자, 1에서는 뭐를 갖죠? 마이너스 4를 가졌어요. 자, 2에서 다시 0을 가졌어요. 자, 그래프 그립니다. 대소야, 그치? 극대 올라갑니다. 자, 0에서는 뭐를 가져요? 마이너스 2를 가져요. 내려오죠. 그렸습니다. 올라가죠. 자, 이때 파악을 해봐. 나는 2보다 큰 쪽. 자, 2보다 큰 쪽. 여기서부터 뭐 한다? 함수값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자, 가지는데 이렇게 가졌겠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전부 다 뭐 합니까? 양수죠. 그렇죠? 0보다 큰 거 확인했지, 그치? 자, 확인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확인해도 돼요. 자, 심플하게 옆에다가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자, f'2가 뭐 했다? 0보다 컸다. 맞니? f'2가 0보다 컸다. 자, 그러면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증가 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를 대입했더니 뭐가 나왔죠? 0이 나왔죠. 그쵸? 2에서 0이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보다 컸을 때? 2보다 컸을 때 얘가 0보다 큰 걸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2에서 0이 나와도 되는 거죠. 그쵸? 어차피 2부터는 전부 다 뭐가 되니까? 증가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여기서는 0보다 커지겠구나. 얘가 0이 나온다 하더라도. 0보다 크면 더 땡큐겠죠? 이렇게 되니까. 맞니? 하지만 0이 돼도 어차피 2보다 큰 쪽에선 양수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게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건 증명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냥 이렇게 증명한다는 것만 알고 있고 뒤로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보면 실제 문제는 좀 다르게 풉니다. 다르겠어요. 자, 거기 7-5번 별표가 돼요. 7-5번. 자, 유일하게 뭘로 안 풀린다? 그래프 풀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얘가 유일하게 그래프 풀이가 안 된다. 자, 봅시다. 모든 실수죠. 구간이 없습니다. 구간이 없고, 자, 요식이 0보다 컸을 때 성립하기 위한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풀었죠? 항상 이렇게 풀었죠. 내가 나한테 물어보는 미지수값 K를 한쪽으로 뺐잖아요. 맞니? 근데 이는 무슨 문제가 발생됐다? K 세제곱이라는 이 K가 계수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계수로.
그러니까 얘를 독단적으로 혼자 뺄 수가 없어. 근데 이걸 빼서 풀 수 있는 풀이는 언제 한다? 미적분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거든.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거를 k 세제곱으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죠? 요거 이항하겠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 빼기 3이 될 거예요, 그쵸? 그걸 뭘로 나눠요? 4x로 나누면 되잖아. 맞니? 그럼 이걸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걸 미적분해서 그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감히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왼쪽에 있는 값이 0보다 커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무슨 말이다? 요 왼쪽에 있는 식을 fx라고 보면 fx의 최소값이 뭐 하면 된다?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이거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죠. 4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될 거야. 맞니? 이렇게 되니까 x축보다 뭐 하면 돼요? 크면 되죠. 최소가. 맞니?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데 4차 함수에서 최소값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죠? 극소값을 의미하죠. 그렇죠? 근데 그 극소값 중에 조금 더 작은 게 최소가 되는 거겠지. 맞니? 그래서 어떤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최소값이 0보다 큰 거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유일하게 그래프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얘를 K는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fx를 뭐로 놔버려요? x 세제곱 더하기 4k 세제곱 x 플러스 3이라고 놉시다. 그럼 이제 f'이 됐겠죠? f'은 4x 세제곱 더하기 4k 세제곱이 될 거고 자 이거 4로 묶어주니까 x 세제곱 더하기 k 세제곱이 됐겠죠? 인수분해 들어갑시다. 들어가니까 4가로 x 더하기 k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제곱이 됐겠죠. 자 그러면 0이 되는 x값이 누가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k죠.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걸 뭐 해줘 버린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버리면 이건 결국에 0 이상이 되죠. 그렇죠? 뭐 0보다 크다가 되겠지. 맞니? 자 그럼 얘는 양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두 번째 어떤 풀이로도 할 수 있다? 판배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판배식 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주면 마이너스 3k제곱이죠.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0보다 작다가 되지. 자 판배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떤 형태가 나와버리죠?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만나지가 않죠. 만나지가 않으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양수가 돼버리죠. 그렇죠? 양수. 그러니까 이 괄호에 있는 식이 양수다라는 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얘가 양수가 돼버리면 결국에 0이 되는 값 0이 되는 값은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지? x값 마이너스 k. 자 그래서 x값 f 프라임 f 자 하나 둘 셋.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k 혼자 들어가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제 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k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니까 음수 양수잖아. 여기 음수지. 마이너스 k보다 크면 양수니까 여기 양수죠. 그렇죠?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쓰니까 극소가 될 것이고 이 극소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최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k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k 대입해보죠. k 4제곱 마이너스 4k 4제곱 그지? 그럼 빼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k 4제곱 더하기 3이 되다. 자 이게 최소값이죠. 그래서 마무리 마이너스 3k 4제곱 더하기 3이 뭐한다? 0보다 크면 된다. 됐지? 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k 4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자 인수분해 k제곱 더하기 1 k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여러분 k제곱 더하기 1이라는 건 양수지 그치? 양수니까 이 부분만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걸 다시 뭐 해주면 돼요?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지? k 더하기 1 k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따라서 k는 뭐합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는 거겠지. 자 이 문제가 부등식에서 그래도 제일 어려운 겁니다. 부등식에서 뒤에 있는 문제는요 방정식처럼 또 풀 거예요. 그러니까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야. 7단원에서는 요 유형 하나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뭐였어요? 접선 문제 있었지, 그치? 접선의 개수를 접점의 x좌표의 개수로 해석을 해라. 그러면 그 두 유형만 잡아주면 7단원은 끝. 나머지는 동일한 풀이. 뭘로만 간다? 그래프 그래서 쫙쫙 긋는 형태로만 푸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뒤로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겠지? 어차피 풀이는 밑에 있으니까. 자, 다음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 fx식이 있어요. 7-6번. 자, gx가 있습니다. 자, 0하고 3 사이에서 뭐 있다? fx가 gx보다 큰 게 성립하는 그런 k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그런데 여러분 땡큐하게도 얘는 k가 이렇게 혼자 있어요. 맞니? 그러니까 문제 풀기가 쉬운 겁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자, fx가 gx보다 크셔? 그러면 fx 대신에 누구? 5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더하기 k를 대입하고 gx 대신에 5x 제곱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대로 이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방정식 풀듯이 k만 혼자 놔두고요. 맞나요? 얘네를 이항하면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이항. 그렇다면 이제 k는 얼마죠? 마이너스 5x 세제곱 플러스 15x 제곱 플러스 2가 되더라. 자, 그럼 이제 f라는 g라는 문자를 썼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놓죠? h라고 한번 놔보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갑니다. h 프라임 x 얼마? 마이너스 15x 제곱 더하기 30x 마이너스 15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가 됐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x, h 프라임, h. 자, 0이 되는 값이 뭐였어요? 0하고 2였죠, 그쵸? 차분히 보시면 돼. 그럼 여긴 0, 0이 됐겠죠? 자, 0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니까 음수, 마이너스네요. 그럼 뒤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였겠죠? 자동이지, 부호는. 자, 그럼 이제 0을 집어넣을 때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겠지, hx. 0 대입하니까 2가 되더라. 자, 2 대입합시다. 8, 5, 42죠? 2 대입하니까 60이죠, 그쵸? 그럼 빼면 20이 됐겠네? 22가 됐겠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지? 자, 무슨 문제?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0부터 3까지다. 자, 그러면 뒤에 누가 붙어야 돼요? 3이 붙어야 되겠지? 자, 3에서도 마이너스. 자, 그럼 3을 여기다가 대입해 봅니다. 자, 대입하니까 이건 계산 좀 해줘야 되겠지? 27 곱하기 5 하니까 135 마이너스 135에다가 여기다가 3 대입하면 95 135 끝나버리죠, 그쵸? 그치? 2만 남고. 자, 여기 2만 남다. 자, 오케이. 그럼 나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겠다. 하지만 다 그립시다. 알겠죠? 다 그려주고 선택만 하면 되잖아. 자, 네 번째. (0) 그 다음에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3. 자, 0에서는 2를 가졌고요. 자, 2에서는 뭐를 가졌다? 22를 가졌고요. 다시 3에서는 2를 가졌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여기서는 뭐를 가져요? 극소. 여기는 극대죠, 그쵸? 빨리 하고 와.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내려오시고요, 올라가시고요, 내려오시죠, 그쵸? 이렇게 가겠지. 3차 함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는 어디부터죠?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0보다 크니까 여기를 빵꾸를 이렇게 뚫어야 되겠지, 그치? 뚫고 올라가고 내려와서 빵꾸 뚫어야 되겠죠, 그쵸? 3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맞니?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사라질 거야. 이렇게 사라지고 여기도 이렇게 사라지고, 맞니? 뭐 그냥 뭐 여기를 뭐 점선으로 표시해도 뭐 상관없겠죠. 그럼 여기까지 한 작업이 뭐랑 똑같아요? 방정식에서 하던 풀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풀이는 여기 부등식에선 7-5번 기본 문제 유형만 잘하면 된다.
자, 이제 누가 hx보다 누가 k가 크다라는 거죠. 부등식에서 크다라는 것은 뭡니까? 위에 있다는 거고 작다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거잖아. 위아래만 보면 되겠죠. 자, k가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끝났죠, 그렇죠? 크다 그랬어. 여기 구멍 막아져 있는 거지, 그렇지? 닿으면 안 되겠죠? 닿으면 같아지는 거니까 답은 k는 22보다 크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 됐어요? 자, 끝났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의 미분. 8단원. 여기? 그렇군요. 응? 살짝 물을 좀 묻혀갖고. 자, 뒤로 갑니다. 자, 요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쵸? 자, 내용 봅시다. 자, 속도라는 것은 뭡니까? 이 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존재하겠죠, 그쵸? 그렇지? 그럼 앞으로 가는 걸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놓으면 뒤로 가는 건 음의 방향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속도라는 거는 실제 계산해 보면은 플러스 값도 나오고 마이너스 값도 나온다는 거예요. 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방향에 따라서. 맞네? 자, 그렇지만 속도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누구랑 누가 합쳐진 거예요? 속력이라는 힘과 그 다음에 방향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계산은 속력의 공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속력의 공식이 뭡니까? 시간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이지, 그렇지? 뭐 길이의 변화량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속도라는 거 자체가 뭐다? 시간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인데 여기서는 거리를 뭐 x라고 했지만 선생님 그냥 l로 할게요. l이다. 그지? 시간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이다. 얘는 뭡니까?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량. 자, 왜 평균 변화량입니까? 이 세모라는 게 차이지, 그치? t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얘도 l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차이야.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일정하게 차이값이 눈에 보이는 거를 델타 t, 자 세모 t라고 놓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찾고자 하는 거죠? 요걸 찾고자 하는 거죠. 시각 t에서의 속도를 물어봤습니다. 시각 t에서의 속도라는 건 이런 거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치? 그치? 뭐 2시부터 3시까지 막 달려가고 있어. 그냥 계속 뛰기만 하고 있어. 그런데 2시 20분의 속도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2시 20분이라는 건 뭡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그 순간이지, 맞니? 분 단위로 끊으면 그게 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말이 뭐냐면요. 순간이란 소리야, 순간. 시각 t에서 순간. 자, 그 순간의 속도니까 순간 변화율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순간 변화율. 얘는 순간 변화율을 찾으라고 하는 거다. 뭐 문제는 금방 풉니다. 자, 그럼 순간 변화율이니까 결국엔 뭐가 되는 거죠? t분의 a잖아, 그치? 이걸 이제 뭐 해줘야 돼? 이 델타 t를 갖다가 어디로? 0으로 보내야지 뭐가 됩니까? 델타 t분의 델타 l은 dt분의 dl이 되는 거죠. 자, dt분의 dl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이 d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차이예요. 똑같은 차이야. 그래서 델타입니다. 얘도 델타야, 원래는. 똑같은 델타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다? 얘는 차이 값이 좀 눈에 보이는 거야. 뭐 1초부터 3초, 뭐 1초부터 10초.
그런 걸 말해주는 거고 이 D는 차이가 거의 0에 가까운 거예요. 이 0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실제 0은 아니고요. 얘는 무한소라 그래요. 아, 엄청나게 작구나. 0은 아닌데 거의 0에 가깝게끔 엄청나게 작구나. 그러니까 이 t의 차이가 엄청나게 작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작아지니까 그게 바로 점으로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야, 그렇지? 그런데 요 차이를 뭐 한다? 0으로 가게끔 하면 이 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점이 요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맞니? 내려오니까 거의 둘이 만나게 됩니다. 맞나요? 완전히 만난 건 아닌데 거의 만나게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게 뭐다? 연결해주면 x의 증가란 거에 y의 증가란 거 이런 식으로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미분계수의 원리야. 자, 그러면 이것도 해석해 주는 거죠. 이 해석이 중요해.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주면 뭡니까? 의자왕 생각하면 돼. 의자왕. L이라는 놈을 뭘로? T로 미분하셨다. 미분. L을 T로 미분하셨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면은 이 마지막 8단원 활용 문제 중에서 한 유형이 좀 어려워요. 그 유형을 풀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지? 어떤 수학자가 만든 거지 이거? 이거 라이프니츠가 만든 거지. 엄청 똑똑한 놈이 만든 거지. 됐니?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런다? L''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L을 T로 미분했다. L을 T로 미분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라는 건 뭐죠?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의 변화율 분의 시간의 변화율 분의 속도의 변화율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가속도 중에서 자 이거 먼저 봐볼까? 등속도는 뭘까? 등속도는 속도가 같은 거지. 속도가 같은 것 중에 뭐가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 컨테이너? 에스컬레이터나 뭐 기차나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등속도 운동이지. 속도가 일정하잖아. 날아가는 동안 맞니? 기차가 달리는 동안 일정하잖아. 그럼 등가 속도 운동은 뭐가 될까요? 가속, 그렇지. 자유낙하죠. 가속도가 똑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늘어나는 게 똑같다는 거지, 그렇지? 자, 뭐 그런 내용이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순간 변화율 찾으려면 미분하는 거니까 이 t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델타 t를 0으로 만들면 델타 v가 될 거고 결국에 얘도 v를 뭐로? t로 미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v를 t로 미분하는 거더라.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얘를 v'이라고 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아, 거리를 이런 거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다 쓸까요? 자, 거리를 미분하면 누가 나오죠?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누가 나오죠? 가속도가 나오지, 그치? 그러면은 가속도를 구하려면 거리를 몇 번 미분하면 된다? 2번 미분하시면 되고 속도 구하고 싶으면 거리를 한 번만 미분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게 이 내용의 다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바로 문제 풀도록 하죠. 8-1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학우로모를 좀 가져올게. 바꾼다고 계속 깜빡깜빡하네. 자, 우리 기존에 현아 선생님이 학우로모를 쓰셔가지고 칠판이 돋보이 좀 길들여져 있어요. 자, 갑니다. 여러분, 높이 h를 뭐라고 한 거죠 지금? 이렇게 놓은 거죠. 딱 보자마자 2차 함수는 뻔히 눈에 보여,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h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 더하기 30이 됐겠죠? 자, 무슨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 됐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때 t는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됐으니까 2분의 5가 됐겠죠? 2차 함수로 풀어도 상관없긴 해요, 그쵸? 자, 근데 물어보는 게 뭡니까? 2초, 3초의 속도를 물어봤죠? 자, 속도니까 뭐 해준다, 이를
미분해주자. 그럼 마이너스 10t 더하기 25가 되겠죠? 자, 2초 후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5가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넣습니까? 3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됐겠죠? 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여기가 2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3은 얘랑 동일한 위치에 있었겠죠, 그렇죠? 맞니? 자,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자, 그 다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속도가 되는 거죠. 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5가 나온 거죠,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온 거지. 이런 걸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죠. 2차 함수는 뭐 하는 거죠? 축에 의해서, 이 축에 의해서 대칭을 하죠. 그러면 자, 이 점과 이 점도 뭐 하는 거죠? 대응점이죠, 그렇죠? 대응점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얻어지는 미분값과 이 점에서 얻어지는 미분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호가 반대예요. 알겠나요? 부호가 반대. 이거 외워놓으시면 좋아. 됐니? 그래서 뭐 따로 적어두시면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지, 그치? x는 자, 대칭인 경우, 그지? 대칭 함수인 경우에, 그지? y축 대칭. y축 대칭 함수인 경우에는 뭐다? f 프라임 마이너스 x랑 f 프라임 x랑 어떻게 된다? 부호만 반대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여기서 얻어지는 미분값과 여기서 얻어지는 미분값, 그지? 마이너스 부호만 붙여주면 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문제 풀 때. 공식이야, 공식.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에 떨어졌을 때 속도죠. 땅에 떨어졌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높이가 0이 됐다는 소리가 되겠지? 자, 높이가 0이 됐으니까 세 번째. 자, 높이 얼마죠?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25t 더하기 30이다. 자, 요거는 이제 속도였을 것이고. 자, 얘가 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로 나눠버리죠. t 제곱 마이너스 5t.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이 됐을 것이고요. 인수분해 t 마이너스 6, t 더하기 1은 0이다. 그럼 t는 얼마? 마이너스라고 6이니까 6이 됐겠죠, 그렇죠? 자, 이 6에서 뭐를 찾아라? 속도를 찾아라. 그럼 이 6을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대입해 주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5가 됐겠죠?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속도가 가장 빨랐겠죠. 그지? 속력이 가장 컸겠지. 부호는 반대였을 것이고. 자, 마지막 세 번째죠. 자,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자,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 당연히 t가 2분의 5인 건 알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최고 높이거든. 근데 따지고 보면 최고 높이에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공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다가 내려갑니다. 그럼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방향이 다 바뀌었다는 거는 미분한 값의 부호가 바뀐 거예요. 그렇지? 결국에 뭐가 됐다? 미분한 값이 0이 됐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미분한 값이 0이 됐다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야? 속도가 0이 됐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속도가 0이다. 당연히 올라가서 멈췄다가 내려갈 거 아니야? 근데 운동 방향이 결국에 바뀐 거니까 속도가 0이다. 자,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되겠죠. 네 번째. 자, 속도는 마이너스 높이를 구하라고 그랬지, 그치? 미안. 자, 아까 우리 얼마나 그랬지? 2분의 5라고 알아놨지, 그치? 알아놨으니까 이제 네 번째 높이를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겠네? 이런. 자, 2분의 5 여기다 대입하자.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4분의 2분의 5 하니까 125가 되죠? 2분의 5 하니까 2분의 25죠? 더하기 30이지. 자, 얘랑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죠? 4분의 1은 50이고 마이너스 75죠? 그 다음에 30으로 4분의 120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45.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고. 자, 다음에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 평균 속력을 물어봤죠, 그렇죠? 자, 여러분 뭐야?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 평균 속력이야. 가장 높이 올라갈 때 얼마죠? 4분의 45죠, 그쵸? 자, 그러면 이런 건 잘 안 물어봅니다. 평균 속력 가보도록 하죠. 몇 초에서 시작했죠? 0초에서 시작했죠, 그쵸? 자, 봐봐. 0초에서 시작했어요. t가 0. 자, 그때 높이가 얼마죠?
높이가 30이에요. 그렇죠? 30. 자, 그리고 몇 초에서 끝났죠? 여기 마지막 t가 6초일 때 땅에 도착한 거야. 맞니? 높이가 0, t가 6일 때. 되셨니? 그러면 내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가서 최고점 찍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고점의 높이가 얼마였습니까? 여기 4분의 45였지. 맞나? 내가 계산 잘못했나? 2분의 5 대입했지. 2분의 5 대입하면 얼마냐? 4분의 25. 4분의 25. 아, 여기 2분의 5 대입해야 되는데 잘못 계산했네. 자, 쏘리. 여기 얼마죠? 125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4분의 여기가 125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120 마이너스 4분의 2분의 5 대입했지. 그 위에가 여기 뭐야? 아, 플러스 4분의 125로 그치? 그럼 4분의 얼마지? 245지. 그치? 쏘리. 자, 그러면 여기가 4분의 245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30에서 출발해서 200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높이가 얼마가 돼버려? 제로가 돼버린 거잖아. 그치? 맞지? 그러면은 물어보는 게 뭐다?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 평균 속력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거고, 만약에 여기 0부터 여기 높이가 0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니까, 맞니? 여기서 높이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에다가 이거 빼면 되죠. 30. 맞니? 왜? 여기서 공이 출발한 거니까. 여기서. 자, 따라서 거리는 4분의 245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얼마를 빼버린다? 30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 시간은 몇 초다? 6초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6분의 얼마죠? 약분해주니까 2분의 245 마이너스 30. 6분의 얼마니? 2분의 60이니까 빼주면 얼마가 되죠? 185가 됐겠죠, 그렇죠? 그럼 12분의 185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 됐지? 자, 뒤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또 저쪽에 뭘 해줄 게 있어? 강의평가.